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2.78% 올라서 422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연일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뭐 거의 3%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거의 뭐 고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4200대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승세가 정말 가파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과열이 맞기는 맞죠. 이제 과열이 되고 하고 있고 슬슬 밸류상으로도 버블에 대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지금 좀 과열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단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팔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이렇게 사면서 좀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으로 보면 좀 고점 느낌이기는 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가 딱 이제 고점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게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 이런 버블 때 이게 쉽게 꺼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시장이 좀 미쳐버리면 막 5천, 7천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만 믿고 뭐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좀 상단도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약간 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음,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에 나스닥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는 보합이라서 다우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적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이 많이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금요일에 일단 좋았던 종목은 아마존이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9%가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메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하락,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란티어, 테슬라, 넷플릭스가 이렇게 2, 3%대 올라왔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0불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도 뭐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200불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강합니다. 네, 그래서 몇몇 이런 종목들이 좀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와가지고 빠질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큰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고점대에서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새 보면 좀 비트코인이 많이 약해요.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서 다시 11만 달러 밑으로 이렇게 가버렸고요. 고점 때 비교하면 한 10%가 넘죠. 거의 15% 가까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주식들, 특히 뭐 우리나라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 지금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코인 쪽은 상당히 좀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빠지는데 금은 살짝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4,000달러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4,000달러 위로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산 시장에서 뭐니 뭐니 해도 핫한 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4,200대니까 거의 올해 이제 두 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약했을 때는 2000대 초반이었죠. 불과 작년도 아니죠. 올해 저점만 봐도 거의 한 2200대였을 건데요, 보면. 네, 이때죠. 4월 11일에 2280까지 빠진 적도 있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놀라운 그런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제 국내 주식이 너무 저평가 받고 있었고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주가치 훼손 문제라던가 이런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저평가를 해소를 하면서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습니다.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또 이 쇼티지 이런 업사이클을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의 뭐 배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네, 뭐 최근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하죠. 하이닉스 보면 네, 15만 원대였어요. 작년 11월만 해도 네, 4배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가 100만 원도 나와요. 네, 100만 원 이렇게 지금 목표가를 내는 증권사도 있어가지고 네, 정말 뭐 코스피가 그래서 쉽게 고점은 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면 영업이익 뭐 99조까지도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만약에 100조를 한다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되는 거랑 맞물리면 정말 뭐 100만 원 넘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한 시가총액을 봤을 때 한 70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100조 나온다 그러면 700조면 영업이익 한 7배 정도라서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시장이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상단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또 빠지게 되면 정말 알 수 없는 막 그런 이유로 빠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왜 빠지는지는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시장의 하락이 참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막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좀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과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올해 지금 수익이 200조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이 20%가 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는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연금이 각 나라들 이제 연금이 주식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금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이유가 코스피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었고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익률 자체가 거의 한 6.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연평균 6.5%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고갈 시점이 33년이 늦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2057년에 연금이 고갈될 걸로 예상이 됐던 게 2090년까지 이렇게 고갈 시점이 늦춰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뭐 저점 때 이제 7천대에서 지금 5만이 넘으니까 벤치마크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네, 7천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거의 7배가 넘는 네,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서 일본도 사실 연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수익률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연금의 이런 기금 금액 자체도 수익률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연금에 대한 이런 그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지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가정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뭐 폭락을 해가지고 지수가 다시 2000대로 회귀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소용이 없겠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좀 종목에 따라 가지고 소외감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주식들만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잘 올라가는 그런 주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겪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상승장이 좀 오래 지속되면 결국에는 뭐 차례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반도체라던가 뭐 방산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긴 했는데 충분히 많이 더 올라가면 또 조금씩 어느 정도 순환매도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주도주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뭐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 네, 많이 지금 마음은 아플 것 같긴 합니다. 이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3%, 하이닉스는 10% 넘게 올라갔고요. 방산주 쪽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6%대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는 아침에 좀 올라갔는데 상승폭을 좀 줄였네요. 2.6%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 같이 따라가죠. 지주사이면서 네, SK스퀘어도 8%. 그리고 전력기기는 뭐 계속해서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9%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소외받는 주식들은 계속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면 계속해서 횡보죠. 오늘도 보면 약간 하락을 하면서 거의 17만 원대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주 가치가 안 좋았을 때는 굉장히 독보적으로 주주 가치가 좋았던 회사라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런 종목들도 이 회사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아서 그렇지 나중에 다시 장이 어느 정도 좀 식으면 네, 다시 또 이제 키 맞추기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EPS 성장하는 만큼은 계속해서 주가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조금 걸리는 거는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지금 이거 되게 특이하거든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개인이 샀는데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오거래일 봐도 뭐 금요일은 이렇게 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파는 쪽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조금 우리나라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